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대체 공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모처럼 장도 쉬고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계좌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처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금요일 종가가 자꾸 생각나고 미국 반도체 뉴스가 하나 뜰 때마다 화요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할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오늘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화요일 시초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주가는 멈춰 있는데 미국 반도체와 환율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난 뒤에는 며칠 동안 쌓인 변수가 화요일 아침 한꺼번에 가격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요일 삼성전자가 위로 출발할 가능성과 아래로 밀릴 가능성 가운데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게 시작했을 때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장면, 반대로 약하게 시작해도 성급하게 던지면 안 되는 장면까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연휴 동안 쌓인 변수가 화요일 수급으로 바뀌는 순간 내 계좌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말 내내 삼성전자 생각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오늘 장이 쉬었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휴장이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만 금요일 종가에 멈춰 있을 뿐입니다. 금요일 밤에도 미국 시장은 움직였고 오늘 밤에도 뉴욕 증시가 다시 열립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2번 거래되는 동안 국내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한 주도 사고 팔 수 없었던 거죠. 그 사이 생긴 상승과 하락, 환율 변화가 화요일 오전 9시 한 번에 반영됩니다. 평소보다 시초가가 거칠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날 많은 분이 시초가 색깔부터 봅니다. 빨간불로 시작하면 이제 큰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고요. 파란불로 시작하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시장가로 던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연휴 다음 첫 가격은 며칠 동안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만나는 가격입니다. 실제 방향이 아니라 밀렸던 주문이 먼저 처리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시초가를 맞히는 것보다 시초가가 나온 뒤 누가 그 가격을 지키는지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제 생각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요일 삼성전자가 최근의 불안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며 한 방향으로 무너지기보다 장 초반 변동을 거친 뒤 반등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로 보면 저점을 지키며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60 정도,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지면서 저점을 시험할 가능성을 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 판단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요. 화요일 아침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깨지면 저도 위쪽 전망을 바로 거둬야 합니다.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연휴 전까지 이미 많은 불안이 주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정점을 지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외국인의 차익 실현, 레버리지 상품에서 나온 수급 부담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흔들린 뒤에는 새로운 악재가 더 커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매도 금액이 줄고 최근 저점을 지켜준다면 주가는 먼저 안정을 찾습니다. 화요일에는 누가 강하게 사느냐만큼 누가 더는 세게 팔지 않느냐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메모리 하나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파운드리에서는 대형 고객과 장기 계약이 실제 가동률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기대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과 고부가 제품 비중, 파운드리 수율과 가동률이 숫자로 따라와야 해요. 그래도 며칠 주가가 흔들렸다고 회사의 사업 구조까지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닙니다. 수급이 진정되면 외국인이 현재 가격을 다시 계산할 이유는 충분히 남아있어요. 화요일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해외 신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수만 오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반도체 장비주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만 오르고 메모리와 장비주는 밀린다면 AI 대표주 하나에만 돈이 몰린 것일 수 있어요. 마이크론과 장비주까지 살아난다면 메모리 업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에는 두 번째 흐름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는 제목보다 어떤 종목이 상승을 만들었는지까지 뜯어봐야 하는 이유예요.
있는데요. 오늘 밤 미국장이 더 신경 쓰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반도체주가 좋았더라도 오늘 밤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 화요일 국내 투자자의 기대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약했어도 오늘 밤 저점을 지키고 회복한다면 화요일 시초가 충격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결과 하나만 들고 화요일 방향을 미리 확정하면 안 됩니다. 국내장이 쉬는 오늘 밤 마지막으로 바뀌는 흐름까지 봐야 해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가장 늦게 나온 미국 수급이 화요일 시초가에는 가장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해외 변수는 환율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아도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서 얻은 수익을 환율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삼성전자 실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매도가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함께 튄다면 화요일 상승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버티고 환율까지 진정돼야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다시 채우기 편해집니다. 한쪽만 좋아서는 부족해요. 주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외국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럼 연휴 뒤 첫 장을 높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장 가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바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연휴 동안 쌓였던 매수 주문이 장 초반에 몰리면 실제 수급보다 가격이 먼저 튈 수 있어요. 높게 시작한 뒤에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가 함께 늘고 프로그램 비차인 매수까지 붙는다면 그때는 상승을 조금 더 믿어볼 수 있습니다. 첫 가격만 높고 삼성전자 현물은 빠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온다면 위에서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흐름일 수 있어요. 강한 시작보다 첫 눌림에서 개장 가격을 지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약하게 시작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연휴 동안 쌓인 불안이 개장 직후 한꺼번에 반영되면 매도가 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낮게 출발한 뒤 현물 매도 규모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첫 가격을 다시 회복한다면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파란불을 보자마자 시장가로 던지는 행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약하게 시작한 것보다 약한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근 저점까지 다시 무너지는 장면이 더 위험합니다. 개파락 자체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건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연휴 뒤 첫 장에서는 처음 30분을 서두르지 않고 보셨으면 합니다.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연휴 동안 밀렸던 주문이 정리되는 구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실제 방향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드러나지는 않아요.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지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가 어느 방향으로 쌓이는지 봐야 합니다. 개장 가격 위에서 버티면서 거래대금이 붙는다면 상승 쪽에 힘이 실리고요. 첫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물 매도만 들면 오전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만 따로 보셔도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함께 살아나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주까지 거래대금이 붙어야 반도체 전체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주변 종목은 계속 밀린다면 지수 방어를 위한 단기 매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하이닉스의 낙폭이 줄고 장비주까지 저점을 높이면 시장이 메모리 고점 우려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빨간불보다 반도체 안에서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세요. 돈이 넓게 퍼지는 반등이 더 오래갑니다. 자, 바로 이래서 연휴 뒤 첫 장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높게 시작한 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 작은 눌림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 가격만 높고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빠진다면 따라 사지 말고 현금을 지켜야 하고요. 낮게 시작해도 매도 규모가 줄고 개장 가격을 회복하면 공포에 던지지 않고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이 함께 매도로 바뀐 상태에서 최근 저점까지 무너지면 물타기부터 멈추고 신용과 레버리지, 계좌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미국 반도체 선물이 바뀔 수 있고요. 개장 뒤 잠깐 일을 보는 동안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다가 물렸다는 분도 계시고 손실을 봤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영상은 촬영한 시간에 멈춰 있고 시장은 그 뒤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는 2-3시간 동안 기다릴 조건이 깨지거나 수익을 지켜야 할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방향을 이해한 뒤에는 달라지는 순간을 실시간 대응 알림으로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강하게 끝난다면 다음 거래일에는 갭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건 늦을까봐 첫 가격에 한 번에 따라붙는 행동이에요.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는지, 개장 가격을 돌파한 뒤 첫 눌림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지 본 다음 접근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고점을 높인다면 일부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만 첫 가격을 바로 반납하면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해요. 좋은 미국장도 국내 외국인 현물 매수로 이어지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의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약하게 끝난다면 개파락부터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낮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저점을 지키고 현물 매도가 둔해지면서 개장 가격을 다시 회복한다면 연휴 변수를 한 번에 소화한 뒤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낮게 출발한 뒤에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계속 빠지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진다면 그때는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개파락에서는 출발 가격보다 회복할 힘이 남아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회복을 시도조차 못하는 장면이 나오면 비중과 현금을 먼저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화요일 시초가가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연휴 내내 쌓였던 걱정 때문에 조금만 밀려도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하나 싶을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할 만하고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장 초반 가격 한 번만 보고 전부 정리하지 마세요. 외국인 매도가 줄고 최근 저점을 지킨다면 기다릴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이 함께 매도로 바뀌면서 최근 저점까지 깨진다면 그때는 막연한 본전보다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기다림에도 조건이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수익 중인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수익을 지키지 못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갭 상승이 나오면 조금만 더 오르기를 기다리게 되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아까 봤던 최고 수익이 아까워 손이 더 안 나갑니다. 현물과 프로그램 배수가 이어지고 개장 가격을 지킨다면 수익 일부는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우정부점에서 거래 대금이 줄고 외국인 매수까지 빠진다면 이번에는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좌의 플러스는 보고만 있다고 내 수익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새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첫 가격이 싸 보이더라도 연휴 변수가 전부 소화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장 직후 한 번, 눌림에 한 번씩으로 무작정 나누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현물 매도가 줄고 첫 가격을 회복하는 조건을 본 뒤 자금을 나누라는 겁니다.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도 대응이에요. 특히 신용과 레버리지 상품은 본주보다 손익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첫 30분 변동을 견딜 수 있는 비중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에는 발동 자체보다 그 다음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당일 발동했다면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쪽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당일 발동이 없었다면 올해처럼 속도가 빨라진 시장에서는 방향이 언제든 급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붙을 일도 아니고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바닥에서 던질 일도 아닙니다. 발동 이후 돈이 남는지 빠지는지가 내 대응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가 삼성전자 판단을 바꿀 신호인지 모르겠다. 개장 직후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수급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 본업 때문에 계속 화면을 볼 수 없고 다시 봤을 때는 이미 큰 움직임이 나온 뒤다. 수익이 나도 어느 순간부터 지켜야 하는지 몰라 다시 본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화요일 주가를 하나로 찍어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릴 조건과 멈출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변화를 매번 혼자 찾아보고 행동까지 바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사고 팔라는 알림은 아니에요. 갭 상승 뒤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 성급하게 수익을 정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알려드리고요. 첫 가격만 높고 현물 수급이 빠지면 따라 사지 않고 현금을 지킬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갭 하락 뒤 매도 규모가 줄고 개장 가격을 회복하면 공포에 던지지 않도록 보고요. 최근 저점이 무너지면서 매도가 커지면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부터 살필 수 있게 대응 순서를 바꿔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움직인 돈이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 흐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춘 삼성전자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열어드립니다.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릴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추가 매수를 멈출지, 반등이 약해질 때는 언제부터 수익을 지킬지 상황별로 나눠놨어요. 좋은 회사라는 설명만 듣고 끝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계좌에서는 기다릴 차례인지, 현금을 지킬 차례인지,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할 차례인지 순서를 잡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놓고 연락이나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하는 즉시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와 관련 자료,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첫 가격이 움직인 다음 뒤늦게 대응 방법을 찾지 마세요. 연휴 동안 쌓인 변수가 실제 수급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국내 증시가 쉬지만 미국 시장은 움직입니다. 금요일 밤과 오늘 밤 미국 반도체 흐름, 환율 변화가 연휴 뒤 첫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저는 다음 거래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 변동을 거친 뒤 최근 저점을 지키며 반등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가 버티고 환율이 진정되고 삼성전자 현물 수급까지 들어온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첫 가격이 높아도 상승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높게 시작하면 따라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첫 눌림에서 개장 가격을 지키는지 보세요. 약하게 시작하면 던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현물 매도가 줄며 첫 가격을 회복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면 기다릴 수 있고요. 새 수급이 함께 빠지면서 최근 저점까지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연휴 뒤 첫 장의 승부는 출발 가격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들어오고 빠지는 돈을 보고 행동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연휴인데도 삼성전자 생각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식은 시장이 쉬는 날에도 사람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죠. 혹시 미국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화요일에 또 크게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움직임을 미리 두려워한다고 계좌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장면이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조건이 깨지면 대응을 바꿀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준까지만 세워두시고 남은 휴일은 조금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직후 빨간불이 뜨든 파란불이 뜨든 그 색깔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현물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첫 가격을 지키는지, 돈이 주변 반도체주까지 퍼지는지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좋은 시작을 수익으로 남기는 것도 대응이고요. 불안한 시작에서 성급한 손실을 막는 것도 대응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움직인 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미리 정한 기준에 맞춰 한 박자씩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푹 쉬시고요. 화요일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시장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